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늙는다는 착각,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앨런 랭어라는 분인데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거장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이 책의 주제는 사실 굉장히 방대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과학 또는 고정관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은 의구심을 드러내고 거기에 이제 도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는데, 사실 너무 방대하고 추상적일 수 있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는 좀 모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책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연구 사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많은 책에서 아주 널리 인용되고 있는 그런 연구인데,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우리의 직접적 어떤 삶과 일상에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핵심 인사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는 어떤 질문에서 출발을 하냐면, 자, 우리의 마음을 20년 전으로 돌리면 우리의 몸에도 그와 유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70대, 80대 노인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라고 했죠. 20년 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디테일이 20년 전의 상황을 구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집의 모습도 20년 전, 가구의 모습도, 모든 소품들도 20년 전에 유행했던 거, 그걸로 다 배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의상도 20년 전 그런 복장을 다 갖춰야 되는 것이고, 방송도 20년 전에 유행했던, 히트했던 그런 방송, 음악도 20년 전의 음악들, 그리고 거기 실험에 참가한 구성원들은 자, 대화를 나눌 때도 20년 전에 그 화제에 대해서 바로 오늘 있었던 것처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정말 내가 20년 전으로 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플러스 되는 건 뭐냐면, 자, 7, 80대 노인들, 뭐 거동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간단한 집안일들은 스스로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실험 참가자가 왔을 때도 짐을 대신 들어주거나 이런 것들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함께 이제 합숙 생활을 하면서 20년 전에 마음으로 20년 전의 생활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실험 참가자들이 그렇게 일주일을 지났는데, 그 이후에 자, 참가자들의 상태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의 상황과 일주일 이후의 상황을 조사했을 때 체력, 그다음에 걸음걸이, 기억력, 인지력, 자, 청력, 심지어는 이런 미각 민감성조차도 모든 부분에서 실험 참가자가 향상이 됐다는 거예요. 더 젊어졌다는 거죠. 어떤 노인은 참가할 때는 지팡이를 짚고 왔는데 나갈 때는 지팡이 없이 걸어서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고, 자, 일주일 동안 합숙 생활을 했으니까 서로 정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산을 할 때 못내 아쉬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 실험을 도왔던 학부생들이 미식축구, 럭비공을 이제 공받기 노래를 하는데, 참가자들에게 우리 다 같이 할까요? 하면서 그 7, 80 걷기도 힘들었던 그런 노인들이 그 공받기, 미식축구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실험 내용을 전적으로 다 신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과연 20년 전에 소품이나 생활이나 대화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외에도 자, 7, 80년대 동년배들이, 그러니까 인간은 함께 생활할 때, 외로움을 잊게 될 때, 그럴 때 모든 것들이 나아지잖아요, 상태가. 그런 동년배와의 생활로 인해서 나아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간단한 집안일은 다 스스로 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움직임이 더 많아졌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역량이 좋아졌을 수도 있는데, 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20년 전에 마음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인간의 몸과 마음은 하나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몸 또한 그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회적인 시계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나이라는 이 숫자에 영향을 너무 받는 거죠. 50이 넘으면 이제 뭐가 좀 변하는 것 같고, 60이 되면, 70이 되면, 80이 되면. 근데 나이라는 개념은 다 사회적으로 이제 편집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개념 자체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나이에 대한 개념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동 이런 개념은 100여 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기라는 거는 100여 년이 아니라 수십 년 전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에요. 생일 축하 이런 것도 과거에는 없었던 개념이라고 그래요. 20세기 들어서 만들어졌던 개념이고, 자, 그리고 65세의 퇴직이라는 개념, 독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만든 개념이죠. 당시 평균 수명이 50세니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주겠다. 일종의 꼼수죠. 65세까지 살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때 만들어진, 그때 편집된 개념인데 지금 우리가 아직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65세면 퇴직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면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암묵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편집 개념, 사회적 시계 개념,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얻어볼 수 있는 인사이트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책을 읽은 다음에 20년이 아니라 한 30년 전까지도 돌아가 봤어요. 30년 전에 유행했던, 요즘 유튜브로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그 당시의 생각들을 막 하게 된 거죠. 왠지 좀 더 젊어지고 활력이 있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런 연습을 이제 많이 해보자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여하간에 우리가 사회적 시계 개념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노년 인구가 이렇게 많아진 이런 경험은 인류 역사상 있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과거에 어떤 주어진 개념, 이걸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개인적으로 창의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튼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 이거는 많은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빨리 노화 개념을 스스로가 체화시키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은가.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 청년기, 중장년을 바라봤던 세계가 그런 세계였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60세면 환갑잔치하고 이제 돌아가시고, 이런 개념이니까 정신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의 몸은 그렇지 않다고.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니까 지금의 60 정도면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갖고 있는 나이 개념으로는 과거 한 40세 정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노화 개념을 스스로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스스로를 더 쓸모없는 삶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고,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앞으로의 세상, 보다 더 창의적이고 더 긍정적이고 더 도전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 책의 연구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